자, 33번 풀어봅시다. 얘도 여러분 간단히 풀이가 돼요. 자, 밑에 우리가 이제 하던 구조로 주제가 있고 밑에가 상술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네. 자, 그렇게 보자. 각각의 개인들은 inherit 뜻이 뭐죠? inherit? 알아요. 물려받다 그죠? 물려받았는데 일본 verse라는 단어죠. verse. 기억나니? verse. 뭐지 이거? 19 구절. 19 구절 이렇게 되고 그죠? 노래나 시의 구절이고 이게 동사로 다른 뜻으로 외웠지. 기억나는 사람 물론 없겠지 너희들이. 그치? 맨날 까먹으니까. 뭐죠? 동사로? A 수업 때 저번 주에 했던 것 같은데? 리카레. 정통하다. 기억나니? 뭐 아는 쪽이야? 알아요. 정통하다. 그죠? master. 정통하다. 동사로 쓰였어요 여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각 개인들은 물려받았어요. 몇 번 하는 거예요? 33번. 참 다행이야 승현이 착해서. 자, 각각 개인들 물려받았는데 일부, 자 보세요.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다. 일부 식구를, 구절을 바로 조상의 노래로부터 식구를 물려받았고 그 위치는 뭔지 모르지만 이제 앞에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식구를 받거든. 그리고 앞에 있는 무언가는 또한 빈칸해요 하고 자 밑에 단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보고 해결 안 되면 위로 가라. 근데 해결이 돼요. 자 보자. 일단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잡아야 될 빈칸의 내용은 뭐냐면 조상들이 노래했던 거가 뭐냐, 그죠? 왜 위치는 앞에 있는 뭔가를 봤기 때문에 조상들이 했던 노래 혹은 그 식구가 특징이 뭐냐, 그게 어떠냐 라는 걸 잡으면 돼요. 그 노래 특징이 뭐냐. 자, 그 하고 이게 쉬운 이유가 이게 control라는 단어가 만약에 뜻이 없었다면 되게 어려운데 다행히도 뜻이 다 있어요. 이것도 각각의 뜻은 음조 곡선. 일반적인 의미로 윤곽, outline의 의미예요. contour. 자 보시면 자 그 노래의 멜로디의 노래니까 음조 곡선이라 해석했어요. 노래 멜로디의 음조 곡선, 음이 막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들 음조 곡선은 묘사했습니다. 하고 컨트롤가 또 나오네. 땅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이니? 윤곽이라고 해석되죠. 보기에 리밋으로 바뀌는 거고 그 땅의 윤곽을 묘사했습니다. 노래에 뭐가 들어갔다? 노래 땅이 어디까지냐가 들어갔다고. 노래 땅의 윤곽을 그렸다고. 노래 속에서 빈칸에 들어가잖아. 선조가 불렀던 식구는 특징이 뭐야? 땅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지. 땅이 어디까지냐라는 거. 좀 더 읽어볼까? 자, 그리고 이 땅은요, 그 노래가 연관돼 있는 그러한 땅을 말하고요. 라고 했는 거지? 자, 좀 더 읽어보면 위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informant, 자, informant가 나왔는데 inform 뭐라고 이거? 정보를 주다. ANT 뭐라고? 당사자. 그럼 뭐가 되니? informant. 뭐죠? 정보 제공자. 정보 제공자. 자, 이 사람의 정보 제공자는 그에게 말했어요. 음악은 기억. 내가 아까 이거를 메모리를 멜로디로 해석해갖고 또 난리가 났어요. 이러면서 멜로디랑 메모리 구분 못해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그치? 그래서 자 음악은 기억에 대한 저장소가 돼요. 목적은 어떤 방식을 발견하는 저장소가 되는데 세상에 대한 방식을 발견하는 저장소가 됩니다. 읽어봤더니 단선 하나밖에 없네. 선조가 불렀던 노래는 뭘 나타내준다? 어떤 특징이 있다? 지형에 대한 거를 묘사해준다. 그래서 요거 윤곽이라는 단어 밑에서 바꿔서 리밋 혹은 리미테이션 아니면 바운더리 정도의 느낌으로 자, 그 노래는 결정했습니다. 바로 특별한 지역, 다시 말해서 랜드, 땅에 대한 경계를 결정해줬다. 경계를 묘사했다 라고 2번으로 찍으면 되네. 다른 거는 뭐 전혀 관련 없고요. 자, 확인해볼까? 정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 사람이 있는데 그의 흥미로운 책,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증명합니다. 어떻게 노래들이 역할을 하는지. Divide up the land. 땅을 완벽히 구분하고 나누는데 이것도 뭐야? 땅을 정의하고 땅에 대한 규정을 한다는 얘기지. 땅을 어떻게 나누는지 해주고 constitute이 뭐죠? constitute 뭐지? 뭐뭇을 구성하다. 명사는 뭐고? constitution 구성이란 명사도 되고 전혀 다른 뜻도 있었죠. 헌법, 그렇지. 헌법이라는 뜻도 있고 다시 기억하시고 구성하다, 구성, 명사로 헌법, constitution. 자, 그리고 이 노래는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부동산 권리 증서, 땅에 대한 부동산 권리 증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여준다. 각각의 토템이라는 거 뭔지 알죠? 그죠? 뭐지? 어떤 상징물을 보고 그거 보고 이제 뭐 우리의 조상이다, 섬긴다라고 하는 거. 각각의 토템에 해당하는 토템 조상은요 믿어졌어요. 두 가지 한다고. 더 먼저 옛날에 걸어다녔다고. 그가 노래 불렀다고. 그가 걸어다녔을 때 노래 불렀대. 노래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1번 이거 했고 두 번째로 더 먼저 정의 내렸다는 얘기는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죠. 정의 내렸는데 바로 그 지형의 특징에 대해서 정의 내렸습니다. 그렇게 걸어다니며 노래함으로써 읽어봐도 똑같은 얘기하죠. 노래 속에 뭐가 들어갔다? 지형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집어넣었다. 자, 노래는요, 어떠한 수단이었는데 그 수단에 의해서 서로 다른 측면들, 세상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이 가져와졌어요. 의식 속으로 가져와졌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식함으로써 기억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관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aboriginal, 뭐죠? aboriginal 뭐지? 우리 중에 있죠? 뭐지? 원주민, 토착민, 그지? 자, 자기가 스스로 말했자. 자, 이 사람이 관찰했듯이 원주민들은 사용했어요. 노래를 같은 방식으로. 바로 새와 같은 방식인데, 새가 어떤 새냐면 주장하는 새였어요. 영토상의 바운더리라고 나왔지. 리밋이랑 똑같죠. 그죠? 똑같은 게 계속 나온다. 영토상의 한계를 주장하는 새와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토지에 대한 거를 경계를 묘사했다. 확인해보니 같은 얘기다. 밑에는 아까 했던 거고요. 자, 넘어갈게. 자, 34번 보시면 GDP 34번 연결인데 뭐 글이 어렵진 않고요.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네. 자, 해보자 일단. A가 근데 좀 헷갈리죠. A가. 그죠? A의 뭐는 제가 조금 헷갈리지. B는 어차피 결론이기 때문에 그럼으로 따라서 들어가면 되는데, 자, 해석을 해보면 비록 여러분 well-being 이란 거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well-being? 잘 잘 살다. 사는 거 그죠? 굳이 넣어주면 안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자, 사회의 안녕은 hitherto란 단어가 나오는데 저번에 외웠죠? 네? 단어 주어졌지만 알고 있지. hitherto. 저번에 외운 적 있어. 뭐지? 지금까지. 그래, 기억나지? 그지? 예전 했어요. 지금까지란 부서를 알아두시고 외워두세요. 자, 사회의 안녕이 지금까지 판단되어져 왔지만 뭐에 따라서? 경제적 추정에, 측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져 왔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면 좋은 사회다 라고 측정되어져 왔지만, 경제적 지표들하고 언론이라는 게 이렇게 명사 뒤에 있으면 뜻이 뭐라고? 언론? 어떤 단어라고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고? 나경아? 어떻게 한다고? 혼자? 그러겠니? 뭐뭐만으로, 뭐뭐 단독으로. 그래서 경제적 지표만으로는 이렇게 돼요. 경제적 지표 단독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바로 삶의 질을 밝히는 데 있어서 국가 안에서의, 다시 말해서 경제적 지표로는 구분이 안 된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제 그 뒤에 봅시다. 자, 수입이 스탠드의 뜻이 뭐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수입이, 이제 돈에 대한 수입이 꾸준히 올랐지만 지난 50년에 걸쳐서, 그리고 GDP가 되죠. GDP가 3배가 됐긴 했지만까지로 Y를 묶이고, 즉 경제적인 수치는 경제 수준은 올랐지만 행복이란 건 또 나왔네. 이거 virtually 뜻이 뭐라고요? virtually 사실상 혹은 가상적으로. 여기서 사실상이 맞네. 사실상 flat 인체로 남아있었대. 행복이란 건. flat 뜻이 뭐죠? 그지? 평평한, 변화가 없는, 행복은 변화가 없더라 라고 A가 끝났어요. A, F까지 내용 정리해야지. 무슨 얘기다? 경제는 올랐지만 행복은 그대로가 됐다. GDP를 언급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 어디 보자고요. 최근에 연구가 있는데 갤럽 월드 폴이라는 건 굳이 해석하면 뜻이 뭐니? 폴. 해석할 필요는 없거든. 해보자라서. 막대기. 뭐지? 막대기. 아하. 폴. 이렇게 되고요. 자, 이 폴은 뭐지? 폴? 여론조사. 여론조사 폴. 그래서 갤럽 월드 어쩌고 여론조사가 활용하는 최근의 연구를 밝혔습니다. 삶의 만족이 증가했다고. 뭐 했을 때? 국가의 부유함이 증가했을 때 삶의 만족은 올라가더라. 그죠? 그러나 자, 경험된 삶의 만족이라는 얘기는 위에 뭐랑 똑같아요? happiness, 삶에 대한 만족. 경험된 삶을 즐기는 정도, 즉 행복이라는 거는 늘 무정해져. 거의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얘기지. 앞에는 GDP를 예시로 들어서 경제 수준 올라갔지만 행복도는 그대로더라. 뒤에 똑같죠? 부유함은 올라갔지만 행복도는 변함이 거의 없더라. 똑같아. 경제 올라간 행복은 그대로더라. 국고의 부유함을 언급하면서. 아까 니는 논조가 바뀐 게 있니 없니? 바뀐 게 없다. 동일한 논조고 지금 바뀐 거는 단어 하나네. 그래서 여기 보기에는 없지만 사실상 likewise나 similarly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아. 이와 마찬가지로 해도 되고요. 근데 보기에 그게 없어요. 그럼 이제 내용이 추가되는 걸로 봐서 순적으로 게다가 또한 furthermore, in addition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순접이 들어가면 된다. 자, 둘 다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보자. discrepancy가 뭔지 아니? discrepancy? 차이 그래. 차이, 격차 이럴 때 갭의 의미다. 그 차이인데 뭐와 뭐 사이? 행복과 경제적 성장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중요합니다. 뭐 할 때? 어떤 누군가가 고려할 때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 할 때? 랭크가 명사로는 뭐죠? 랭크. 계급, 등급, 그죠? 그런 뜻이 있고 동사는 뭘까 그럼?
동사로는 매기다. 계급을 매기다, 등급을 매기다, 순위를 매기답니다. 사람들이 행복의 순위를 매기는데 중요한 건 ahead of죠. ahead of 뜻이 뭐지? 돈으로. 아니, 머리. 뭐뭐? 머리? ahead of 뭐지? 뭐뭐보다 앞서서. 뭐뭐보다 먼저 앞서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니? 보다. 돈보다 앞서서 행복의 순위를 매긴다는 얘기는 뭘 우선시해? 행복을 우선시할 때 이 격차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바로 삶의 목표로서 돈보다는 행복을 우선순위에 둘 때 이 격차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행복과 이러한 물질적인 성장의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자, 이 격차를 봤고요. 이 격차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해지게 돼요. 뭐 할 때 어떠한 누군가가 더 body of는 많은이란 뜻으로 저번에 번역한 적이 있고, 라지가 붙어서 지금 강조해요. 어떠한 누군가가 조사할 때 훨씬 더 중요해요. 광범위한 연구를 조사해보면 더 중요한 게 밝혀진다 이런 얘기야. 이 연구가 뭐길래 데디아를 나타내주는 연구인데, 바로 주관적인 안녕, 행복이랄까? 주관적인 행복의 높은 수준들이 not only A 보너스 B예요. 주관적인 행복에 있어서 높은 수준들이 지금 그 행복이라는 그 자체로 좋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지스트이 생략돼서 B를 또한 나타낼 때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뭘 나타낼 때? 주관적인 수준의 행복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회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그러한 연구 보고서를 조사해 보면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행복이 높아야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고, 실제로 행복도가 높으면 뭐가 나온다? 물질적인 결과물이 더 잘 나온다 라는 걸 봤을 때 이 격차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지성 주제가 들어간 거지. 사회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된다? 물질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물질적인 그 어떤 그 풍요로움과 행복의 수준이 두 개가 격차가 최대한 없어야 된다 이런 거라고. 물질적 수준만 올리면 안 되고 그에 대한 그 격차를 줄여서 행복도도 같이 올려줘라.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죠, 그죠? 소득 격차가 커지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절대 안 돼. 우리나라 졸라 잘 살죠. 정말 잘 살아요. 경제 뭐 그 10위권 대국이잖니, 그지? 10위까지 진출은 못했지만 앞으로 할 거고. 졸라 잘 살지만 여러분 대다수가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행복한 순간 딱 한 순간 있죠. 내 수업 들을 때. 그거 참. 나는 행복하거든. 죽고 싶어? 죽어라 이 새끼야. 진짜 올라가서. 지금 자, 가세요? 지금 가주세요. 아니 너 왜? 너 진짜 가야 돼? 너 아니잖아. 얘 가야 돼? 어? 영재학원? 영재가 아닙니다. 잘 가세요. 얘 진짜 가야 돼? 저 진짜 가요. 모르. 안 돼 너는. 안 돼. 못 믿겠어. 진짜인데. 진짜? 네, 리얼. 그러면 데스크 가서 선생님께 어머니께 전화 좀 확인하고 보내줄게. 확인하고 보내줄게. 아니. 그거 안 되면 안 돼. 그거 돼? 돼요. 진짜 돼? 진짜로? 재민아 가서 데스크에 그 선생님께 승윤이 어머니께 내가 그랬다고 지금 수업이라 못 나가니까 네가 좀 전달해줘. 네. 어머니께 확인하고. 무슨 학원? 영지 퍼펙트. 영지 퍼펙트 학원. 바로 잘해야 돼? 영지 퍼펙트 학원. 네. 시간이 겹친다고 지금? 네. 몇 시부터인데? 4시요. 그러면 안 되지. 4시에 학원 애들이 많은데 안 돼 그건. 난 또 오지. 가. 빨리 가. 그 재민이 이번 주까지만이지? 네, 요거 알았어. 자 보자. 이날도 영지인데. 진짜? 네. 그냥 가는 거야? 나경아! 나경아 들어와! 진짜 얘기하지. 보험고 사랑의 이나경 너를 처단하겠다. 자 전달하겠지. 자 보자. 그래서 앞에까지 봤더니 격차를 줄여야 돼 라고 했고, 그럼으로 따라서 뒤에 자 모니터링 뜻이 뭐죠? 모니터링 알아야지 이거? 모니터링 이 정도 알아야지? 동의어 뭐고? 금전적인 돈의 재정상이 뭐고? 더 쉬운 단어 financial 뭐죠? 더 쉬운 거 뭐죠? 여러분 모네타 있죠? 모네타가 이게 돈입니다. 모네타 돈 라틴어에서. 그래서 돈리가 돼요. 머니가 오고 좋은 거지. 모네타가 좋은 것이고. 나 똑똑하지? 자 어떤 재정상의 고려사항들이 현재 지배적이긴 하지만 정책 토론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을까만 토론하지만
다른 목표들도 또한 should kept in mind. 자, 일단 원형은 뭘 거고 이게 keep A in mind고 뜻이 뭐였지? A를 마음에 간직해 A를 명심하다. 명심하다고. 자, 중요한 건 요거 말고 동사가 더 되죠. 요걸 알아야지. 요건 쉽잖아. 뭐가 있지 동사 되는 거? A를 마음에 새기다. carve는 좀 carve는 안 쓰고 임프린트. 너무 직접적이고 임프린트 안 쓰고요. 요거 씁니다. bear가 이런 뜻이 있거든. 새기다. 그래서 A를 마음에 새기다. 명심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kept PPG 요게 born으로 바뀔 수가 있어. 요게 이제 A가 됩니다. 다른 목표들도 또한 명심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목표? 바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목표까지 목표로 삼아줘야 돼. 돈만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35번 순서가 두 개 다 쉽더라고.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왜 했냐면 여러분 as long as가 뭐였지? 뭐하는 한. as long as 주어 동사는 이 뜻이 뭐였니? 주어가 동사 하는 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그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까봐 그냥 원칙대로 A, B라고 돼서 B만큼 A 하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주어가 동사하는 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as long as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한이라는 뜻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냥 원칙대로 B만큼 오랫동안 이런 뜻도 있고. 해석해볼까? 자, 다른 사람들은 믿어요. 초기 인류들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일부 형태의 도구를, 그치? 뭐만큼이나 오랫동안 그들이 바로 had been using 단순한 도구를 사용해 왔던 것만큼이나 오랫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한이 아니라 B만큼 오랫동안이라고 해석되는 구조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챙기시라고 체크해봤어요. 나머지 쉽고요. 자, 36번도 이제 그 프린트를 제가 다 적어놨고요. 순서 두 개 다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 요것만 해석을 해볼게요. 주어진 문장만. 나머지 주어진 문장만. 자, 요거를 해석을 주어진 문장을 다 해보자. 진우 해볼까? 저 이미 했어요. 했어요. 했어? 또 해봐. 그 진우가 이제 말 듣고 그러지. 우리 착했던 진우가 세상에. 이제 고3들이 되니까 아주 그냥 자연주의 연구들은 중요하다. 자연주의 연구가 먼저 좀 살펴보고 심리학 안에서. 심리학에서 왜냐하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기 때문인데 통제된 연구실의 상황 안에서.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게 잘하네. 아니면 혹은 그들의 행동에 사람들에게 물어봄으로써 실행됩니다. 잘했어. 오케이. 물어봄으로써 하고 여기 지금 두 개가 컨덕티드 되는데 방식이 통제된 상황 하에서 물어봄으로써. 그러면 봐봐. 진우야, 자연적 연구란 건 뭘 나타내니? 통제된 연구. 통제된 연구야? 통제하는 연구. 통제하는 연구야? 통제 안 하는 연구. 통제 안 하는 연구지. 그치? 밑에 있는 통제된 상황의 반대 개념으로 자연적인 연구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연구할 때 항상 뭐니? 실험실에 가둬두고 지금부터 뭐 합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러운 환경 그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말한다. 그 키워드예요. 자, 그 뒤에 마저 해볼까? 그러고 나서 그 연구가 실행될 때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렇지, 잘했어. 인도 와이드 야생에서라는 건 지금 해석 잘했지? 야생에서라고 여러 번 답지 돼 있는데 사실은 뭐다 이거? 자연적인 상태에서. uncontrolled 컨디션을 받는다고. 승현아! 앞에 봐라. 핸드폰 놓고 빨리. 그래서 야생의 상태라는 얘기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연구가 행해질 때 그 심리학자들은 때때로 관찰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행동이 그 실제 상황에서 다르다는. 잘했어요. 오케이. 사람들의 행동이 주어고 실제 상황에서 다르다는 걸 관찰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적인 연구가 되게 중요하다. 통제된 실험에서 하는 결과와 자연적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제는 이제 근데 자연적 연구에서 주의해야 될 점도 있다. 해서 자연적 연구의 특징이 질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나머지 쉽기 때문에 단소봉 하시면 돼요. 뭐 단소도 있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37번. 37, 38 두 개 남습니다. 문장 삽입이 요새 많이 어렵죠. 자, 벗이 일단 나옴으로써 이렇게 문장 삽입에 벗이 처음에 주어지면 좀 일반적으로 쉽죠? 승현아, 핸드폰 집어넣어라. 네. 닫아라. 네. 닫으라고. 잠깐만요. 닫아 빨리. 자, 벗이 나오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뒤에 주어진 내용을 읽고서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앞에 주어진다. 그래서 읽으면서 그걸 찾으면 돼요. 자, 그러나 what is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효과인 것이 어디에서? presentation 뜻이 뭐죠? 발표도 있고 발표 아니겠네? 픽션의 발표는 이상하지. 허구의 제시, 제공 정도로 보시면 돼요. present가 제공하다니까. 허구의 제시, 허구를 그러니까 뭔가 가짜, 불화인 거, 그죠? 소설 같은 거, 허구를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인 것이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어요. 바로 사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다 나왔고 앞에 멋이 나왔다고. 그러나 이렇다라고. 그럼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자연스럽게 앞에는 허구 제시의 부정적 효과가 언급이 되는 게 자연스럽겠지, 그치? 그게 언급이 되고 그러나 여기서는 부정적인 게 지금 허구가 아닌 사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된 효과가 있다라고 이어지면 되겠는데 허구 제시의 부정적 효과를 언급하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자 보자. 아이들은 인식하는데 책을 픽션, 허구로 벌써 나왔네 키워드 그죠? 허구로 인식하고 더 빨리 허구로 인식하는데 뭐보다? TV보다 책을 허구로 더 빨리 인식을 한대. 책은 불안하다. 뭔가 뻥이다 라고. 반대로 TV는 뭔가 진실이다 라고. 자 분명히 그 사실 즉 자 프린트가 주어로 쓰인 거예요. 인쇄물이라고 보고 인쇄물이라는 건 뭐 책으로 받을 수 있겠는 거죠? 인쇄물이 물리적으로 resemble은 뜻이 뭐라고요? resemble 정확한 뜻이 뭐뭐와 닮다. 뒤 위드를 결코 쓰지 않는다. 자, 인쇄물이 물리적으로 닮지 않았다는 사실인데 그것들을 그리고 사건들을 닮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고 이 인쇄물이 상징하는 그 사건과 사물들을 닮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되니? 인쇄물 보고 텍스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 들어간 건 글자잖아. 냉장고는 글자만 있지. 냉장고는 글자에서 냉장고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한 사실은 만듭니다. 가목적어, 직목적어예요. 더 쉽게 만들어요. 분리시키는 걸. 인쇄물의 내용과 실제 세상. 인쇄물의 냉장고라고 쓰여진 것과 실제 냉장고를 분리시키는 걸 더 쉽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뭐다? 애들이 책은 뭐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허구에 가깝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1:1 매칭이 안 되므로. 그 반면에 그러면은 TV는 어떻게 되냐가 이제 뒤에 나와요. 자, 그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는지 볼까? 앞에 원인은 뭐다? 뭔가 책은 동떨어져 있어. 그 결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 보세요. fear란 단어가 지금 우리가 아까 얘가 들어가려는 자리가 어디냐면 앞에 허구 제시의 부정적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허구라는 건 제시가 됐죠. 그죠? 허구, 책으로서. 책이 있고 허구란 말이야. 허구 제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이라는 얘기는 부정적 효과가 나온 거라고. 그래서 그 뒤에 3번을 의심을 하셨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 얘기지.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 두려워하는 것처럼 TV. 근데 이 TV는 그것의 라이브가 형용사죠. 리브가 아니라. 뜻이 뭐지? 생생한,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행동이나 활동을 제시하는 그러한 TV는 좀 더 유혹적인 매체가 되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변형시키는 데 있어서. 바로 허구를 현실로 변형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갖게 돼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라는 얘기는 이게 나쁜 현상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허구 제시의 부정적 효과가 나온 것이지. 그지? 그래서 3번을 의심을 하시고. 자, 3번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뒤에 뜬금없이 TV의 장점을 갑자기 언급해요. 여기까지 지금 TV가 이러해서 위험하다가 나왔잖아. 그래서 이어져 볼까? 자, 그래서 허구 제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효과인 것이 TV 같은 거.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사실의 제시에 있어서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로서 TV의 장점이 나옵니다. 자, TV는 극도로 compare, 뜻이 뭐죠 이건? compare? 강요하다. 그죠? 그러면 compare 이거 뜻이 뭐라? 예전에 했어요. 강요적인이라는 얘기는 뭐다 이건? 정말 강요적인이 아니라 제가 나한테 강요하듯이 난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attractive. 엄청나게 매력적인 매체가 될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진짜 세상에 대해서 뭐다? 사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실 제시, 즉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리얼 월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팩트 전달에는 되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주어진 지문에는 장점으로 이룰 수가 있지. 자, 보여봅시다. 스칸디나비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대기하라고. 만약에 요것도 우리가 A 수업 때 했나? 올드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 올드가 뭐라고? 이게 S가 원래 안 붙잖아. 그치? 근데 붙었네? 이 올드가 무슨 뜻이 있다고? 이 올드가? 여러분 리뷰 단좀 제대로 읽으세요. 다 정리한 거잖아. 무슨, 나이,
먹은 사람이라는 명사로도 쓰인다. 그래서 11살 먹은 아이들이 만약에 배우게 된다면 똑같은 뉴스 사건에 대해서 TV로부터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신문으로부터 배우게 된다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주로 의존할 거예요. TV에 의존할 거예요. 팩트 전달에 효과적이라는 예시고요. 그 아이들은 간주합니다. TV를 가장 최고의 informed medium, informed 뜻이 뭐라고요? inform 뭐라고? 정보를 주다. informed 뭐니 그러면? 정보를 제공받은. 그래서 무슨 뜻도 돼요? 이게 유익한 가장 유익한 매체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말해요. TV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 갑시다. 38번. 자, 이것도 이제 단서가 되는 게 일단 연결은 없기 때문에 어디 들어갈지는 좀 이제 잡기가 모호하긴 한데 일단 brain tumors가 나온 걸로 봐서 앞에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주어질 것이다. 튜머 뜻이 뭐죠? 튜머 종양이다. 종양. 이제 뭐 종기 같은 거 생긴 거. 자, 뇌 종양들이 상당히 희귀 잘 일어나진 않는데 approximately 뜻이 뭐고요?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인구 중에서 0.2%만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25%의 사이트들 웹사이트겠죠. 25%의 사이트들은 근데 이 사이트는 뭐의 결과로 나온 거냐면 headache 뜻이 뭐죠? headache 두통이죠. ache가 이게 아픔이거든. 두통. 그래서 두통이라는 검색어로부터 나온 약 44분의 1에 해당하는 25%의 사이트들이 주었습니다. 뇌의 종양을 잠재적인 원인으로 부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뇌 종양이라는 게 앞에서 언급이 돼요. 왜냐면 이건 지금 읽어봐도 웹사이트 나와 구체적 수치 나와서 구체적인 내용이므로 예심을 알 수가 있거든. 앞에 뭔가 뇌종양과 관련된 비슷한 뭐 내용이 언급이 되고 그에 대한 주장으로 지금 뒷받침 문장으로 예시를 든 것이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뇌종양이 뭐 25%의 사이트가 이 두통으로부터 나온 사이트가 뇌종양을 잠재적인 원인으로 그냥 규명해버렸다. 네가 머리 아픈 건 뇌종양 때문에 그래 라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뭐 옳다 그르다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해석을 좀 해볼까요? 시간이 없더라도. 자, 요거 자, 여기 해석을 혜민이 해볼까? 관행은 온라인으로 하는 그 관행은 가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위치시키는 것도 있지만 아까 뭐도 있었니? 뭔것을 찾다. 치료사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거.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하는 거. 그 다음 이 치료사는 뭐에? disorder 뜻이 뭐죠? disorder 장애 혹은 질환의 그 질환에 특화된 내가 뭔가 아파. 그치? 누가 유명하냐라는 거. 그 다음 까지 while로 볼게요. 여기에는 유용하겠지만 그래서 앞에 있네요. 이러한 관행은 또한 자, 요거는 밑에 있죠? 사이버 염려증이 그렇게 되지. 사이버 염려증을 include 나쁜 뜻이네. 그럼 뭐니? 조장할 수도 있다. 건이야! 자, 이건 동격 설명이에요. 사이버 염려증이란 건 뭔데? 용어인데 자, 코인이라는 단어 저번에 했죠? 코인 뭐지? 동사로? 동사로 주로 이제 신조어를 만들다는 뜻이고 PP니까 이 용어는 만들어진 건데 용어로서 만들어진 건데 이 사람에 의해서 용어로 만들어진 거고. 자, 그 뒤에 해석을 해볼게요. 건이야 해볼까? 자, this condition은 앞에 있는 사이버 염려증을 받는다고 치고 해석해보자. 상태는 occur 발생한다. 뭐 할 때? 증상들이 interpret 뭐지? 해석될 때 어떻다고? 증거라고 해석될 때 뭐의 증거? 장애의 증거, 질환의 증거라고 했을 때, 그지? 요 현상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뭐 할 때 중요한 건
그 여기까지 맞잖아. 그지? 장애나 질환의 증거가 돼 여기까지 맞단 말이야. 그 사이버 염려증이 할 일이 없어요. 뒤에 이것 때문에 염려증이라 그래. 뭐 할 때? 사실 그들이 데이는 뭐 받아? 그들이 누군데? 받을 거 하나밖에 없죠. 컨디션 아니고요. 복수. 사실 실제로는 이러한 증상들이 증상들이 흔한 증상일 때, 그 문제가 아닌데, 그죠? 또 이 흔한 증상이란 그 흔한 증상이 아마 보여지지 않을 때 장애라고. 난 에러 뜻이 뭐지? 전혀 뭐뭐가 아닌 전혀 질환을 나타내지 않는 건데 흔한 증상인데 흔한 증상이라고 증거라고 믿어질 해석될 때 이게 바로 사이버 염려증이다. 그래서 맞네, 그지? This condition 앞에 예를 봤네, 맞고요. 자, 어디 보자. 자, 안에서 뜻이 뭐죠 이건? 뭐죠 이거? 뭐죠? 유사성 비슷함. 자, 유사함인데 뭐에 있어서의 바로 신체적인 의학, 신체 의학에 있어서의 유사성이 바로 자가 진단입니다. 뇌중량이 이제 언급되네. 자, 요디부터 잘 봐야 돼요. 뇌중량의 자가 진단이 이에 대한 예시가 돼요. 뭐를 기반으로 한? 두통을 기반으로 한 뇌중량의 자가 진단이 뭐에 대한 유사한 예시가 된다? 사이버 염려증에 대한 유사한 예시가 된다고 하고, 자, 3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3번을 의심하셔야 되죠. 뇌중량 언급됐고, 우리가 아까 이제 분석한 대로 뇌중량이 언급이 되고, 뇌중량은 실제로 많다 적다? 많이 없다. 2%밖에, 0.2%밖에 안 돼요. 근데 웹사이트 검색해보면 뭐라고 나와? 너가 두통의 원인은 뭐다? 뇌중량 때문이야 라고 원인을 줘버린다, 부여해버린다 라 그래서 사이버 염려증에 대한 예시가 되겠네. 그래서 3번 뒤에 보시면 search information 때문에 또 이게 3번에 대한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정보란 건 위에서 준 거. 웹사이트들이 너의 두통의 원인은 지금 뇌중량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어떠냐? 그게 가능성이 있는데 provoke 뜻이 뭐죠? provoke 뭐지? provoke 뜻이 뭐니? 유발하다, 불러일으키다.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불필요한 경고, 근데 이제 걱정을 유발하는데 그럼 뭐다? 이 정보는 틀렸다가 주어지는. 그래서 이 정보는 위에 있는 사이버 염증에 해당하는 주어진 문장이 말 수가 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여기까지는 지금 신체 의학에 있어서의 사이버 염려증의 이제 예시고, 그리고 보시면 정신 건강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해요. 때때로 걱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을 경험한다는 것이 또한 증상이 될 수 있는데 심각한 질환의 증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검색하면 이게 되게 뭔가 되게 큰 어떤 병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자, 컨텍스트는 문맥이죠, 그죠? 문맥, 맥락. 문맥과 관련된, 맥락과 관련된 정보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히스토리가 역사 말고 이런 뜻이 있었죠? 병력.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병의 역사, 내용들. 자, 뭔가 완전한 정체 병력이라고 하는 맥락과 관련된 정보가 없이는 현명한 게 아니에요. 형성하는 게 말이죠. 진단적인 의견을 형성하는 게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견 형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만 단순히 검색해보고 자기의 진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사이버 염려증이다. 그걸 조심해라. 라는 게 질문의 주제가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응? 가야 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50분 남았어. 그래? 3분 정도 남았어. 자, 시간 애매하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요 뒤에 거 요거 뒤에 쉬워요. 쉬우니까 해보시고. 얘들아, 요 단어만 좀 챙겨볼까? imperative 아니 imperative? 생각이 없구나 지금. imperative 뜻이 뭐지? 잘 모르겠어. imperative 알아두세요. 명령형의 의무적인 이런 뜻이야. 꼭 해야 되는 이 단어가 좀 생소하죠. 근데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imperative라는 단어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여기서 컨셉 보고 너무 중요한 게 나머지는 쉽네요. 나머지는 쉽네요. 공부하시면 돼요. 자, 수고 많으시고. 얘들아, 단어 받아가라. 단어. 오늘 단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13일 인수. EBS 단어니까 꼭 집에 가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화요일 날은 수업 없습니다. 고3 이제 수업 보고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